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면서 지역 정치권도 출정식을 갖고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 민심을 잡기 위한 거대 양당의 신경전 속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직접 여수를 찾아 첫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당직자들이 전통시장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순천에서 출정식을 가진 민주당 전남도당은 정권 교체의 목소리를 높이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전남 지역 투표율 85%, 득표율 90% 이상을 목표로 잡은 선대위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잔재들이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선대위를 구성한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지역위원회별로 발대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목표로 잡은 전남 지역 득표율은 20%.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안보와 경제를 할 수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셔야만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새벽 시간 여수 산단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석유화학업체를 방문한 이 후보는 2차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며 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임금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글로벌 통상전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뛰어든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남은 20여일 동안 거리 선전전과 주요 단체들의 지지선언, 지역 맞춤형 공약 등을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수 광양 지역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침체 등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의와 기업, 노동계 간담회 등 다각적인 현장 중심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봄 기온이 뚝 떨어지며 광양 매화 축제는 꽃 없는 축제가 됐었죠. 꽃뿐 아니라 매실도 늦게 피는 데다 생산량도 크게 줄어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백운산 아래 자리한 매실 농장.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야 할 매실 열매가 좀채 보이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몇 알씩 붙은 게 전부입니다. 25년 넘게 매실을 재배한 농부는 몇 년 새 이런 현상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봄이 돼도 눈이 내리는 이상저온과 강한 바람 탓입니다. 예년 작년에 비해서 그 기상이 올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밤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강풍으로 인해서 그 개화기에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 농장에서는 매년 30톤가량 매실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15톤에서 20톤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농장도 편차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지보단 이렇게 산에서 자라는 매실 열매 생육이 좀 더 부진한 상태입니다. 올해 수확 시기는 다음 달 초로 평년보다 최대 열흘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7,300톤에 달했던 광양 매실 생산량은 다음해 5,600여 톤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지역 매실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자 광양시도 분주합니다. 다가오는 수확철 일손 돕기부터 나섭니다. 농가분들 매실 수확량이 좀 적긴 하겠지만
저희 시나 자원봉사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일손을 조금 덜어드리고 농가 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매실 최대 주산지 광양. 이상 기온이 추세로 자리 잡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와 조직위원회가 선박람회 인정상품 선정에 나섭니다. 여수시와 선박람회 조직위는 선박람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휘장 사업을 통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남도 내 업체를 대상으로 선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할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인정상품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내년 선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해 인정상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며 품목당 50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내일 학내 70주년 기념관에서 개교 9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국립순천대는 지난 1935년 우석 김종익 선생이 설립한 순천국립농업학교를 모태로 출발했으며 1991년 국립종합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미디어 퍼포먼스, 자랑스러운 순천대인 시상,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국립순천대는 개교 9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를 운영하며 열린 캠퍼스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류와 지역 관광 자원을 융합한 K한류 관광축제가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글로벌 관광축제인 2025 마이케이 페스타인 여수가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여수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여수의 역사와 관광 자원을 결합한 색다른 한류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K-팝과 전통 문화, 여수의 낭만이 결합된 이번 한류 종합축제를 통해 여수가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 천년고찰 흥국사의 마지막 암자 도소람이 불에 탔습니다. 잔불 정리에 반나절이 넘게 소요되는 큰 불이었지만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조사 결과 도소람은 목재 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한데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소화전도 없어서 초기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영취산 중턱에 있던 작은 사찰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40분쯤 도소람에서 불이 나 요사체, 극락전 등 건물 3채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따른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님과 일반인들이 오가던 요사체 터입니다. 지붕을 받치던 나무는 이렇게 까맣게 탔고 불교 관련 서적은 모조리 검게 그을렸습니다. 사찰을 관리하던 스님은 화재가 발생한 시각 출타 중이어서 화를 피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갖고 시장부로 내려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저도 오니까 이미 접근 못할 정도로. 소방 헬기가 인근 나무에 진화제를 뿌려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임도가 없는 산 깊숙한 곳이라 초기 대응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최초 신고 후 30여 분 뒤 이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진화 작업은 잔불 정리까지 총 18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장이 고지대라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차량으로 순환급수 체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산에 있던 사찰 대부분은 일부 자재만 빼면 대부분 나무로 돼 있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화재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소화전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사찰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통지를 받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대신.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해 국가유산청은 영취산 일원을 명승지로 지정하면서 도소람만 제외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건데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수시가 그 전라남도를 통해서 지금 명승지역 지정 신청까지도 했던 구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중요한 자원이 사실상 그 지금 책임 주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더 실망을 더 주는 거거든요. 여수 영취산 자락에 있던 흥국사의 산내 암자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마지막 도소람까지 소실되면서 흥국사의 암자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102개로 확대했습니다. 순천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농축산물 2개와 가공식품 12개, 생활용품 8개 등 24개 품목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과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철새 서식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연구회가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의회 지역인구 감소 대응 연구회는 지난 8일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시군별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원인 도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모델 연구 등이 전남연구원의 주도로 4개월 동안 수행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세계적인 환경 시상식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주민과 에너지 수익을 나누는 햇빛 연금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뉴질랜드에서 열린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섬 신안군이 세계 4대 환경상 중의 하나인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안군은 그린 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경 분야의 오스카로 불리는 이 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성과가 뛰어난 전 세계 정부,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됩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같은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16,000여 명의 주민이 햇빛연금으로 125억 원가량의 수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신안군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합니다. 이번 수상은 신안군의 친환경 에너지 공유 정책이 지역 주도의 전환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성과입니다. 신안군은 지난해에도 UN 환경교획이 공인한 리브컴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연이은 수상은 단순한 친환경 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탄소 없는 섬,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에너지 자립형 지역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 지속 가능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2025년산 물김 생산량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흥군의 물김 생산량은 16만 7,400톤, 위판액은 2,30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8%와 7%씩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호한 바다 여건과 양식장 확대로 물김 생산량이 늘고 가격은 떨어지면서 고흥군은 불법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을 제거했습니다. 고흥군은 물김 수급 안정을 위해 불법 양식 시설물 철거 등의 행정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스마트한 세정 시스템 구현을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확대 시행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URL을 QR코드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